경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사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인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입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는 거예요. 낙찰은 안 되고. 계속 지금 우리가 경매로 낙찰되는 사례, 매도하는 사례들을 보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받아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네.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동산 시장. 지방 아파트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경매는 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데에서 더 싸게 사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지방 아파트 경매 지금 해도 되나 싶어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9개월 만에 5천 건대 회복, 3천 건, 2천 건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배 가량 올라서 5천 건대가 회복이 된 건데 가장 낮았을 때보다 2배 가량 회복을 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겠네요. 서울을 비롯한 주택 거래량은 늘었지만 지방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오늘 얘기를 나눌 부분이죠. 지방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르자 경매도 몰려 지방은 찬바람. 이 기사를 보자마자 가슴 한 켠이 너무 답답한 거죠. 역시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값 오르니까 또 경매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추격 매수를 하고 그러다가 또 물리는 거거든요. 기사를 보자마자 이제 서울 아파트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명백히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지방은 찬바람? 그럼 지방에 기회가 있겠네. 청개구리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지 않는 데를 투자하니까. 경매 시장은 예전부터 서울 아파트는 입찰자가 몰렸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부터 치열했었어요. 항상 시차를 두고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서야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치를 갈아치웠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의 방향성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도 없고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는 많은 수요자들의 대출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면은 그동안에 내 집 마련을 미루시던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사를 보고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서울 아파트는 당분간 계속 오를 거다.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서울 지역에 수도권 쪽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내 돈을 넣어놓겠다 하면은 사실 수도권에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어쨌든 경매 투자자로서 단기의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가격보다 싸게 사야 되는데 경매 입찰장에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아파트 싸게 사기가 어려운 거죠.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입찰을 안 하더라도 최근에 분위기를 알고자 한다면 최근 한 달, 2달 동안에 낙찰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빨간 글씨가 없는 것들을 본다면 한 번 유찰이 된 거 5명, 2번 유찰된 거 25명, 유찰이 안 됐는데도 4명 들어오고요. 103%를 씁니다. 유찰 한 번 된 거 3명,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물건 40명, 한 번 유찰이 되는데 40명 들어와서 104% 입찰을 했습니다. 최초 감정가보다 높게 입찰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뭔가 수익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단기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사실 아파트는 맞지 않다고 한 게 제가 벌써 이 얘기를 시작한 지가 3달이 넘은 것 같거든요. 입찰자가 확실히 많이 몰리니까 우리가 단타 투자로 돈을 벌기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마 2022년도 하반기쯤 올린 영상들을 보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 사세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기사들은 다 하락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하락을 외치는 기사들 덕분에 경매 입찰하는 그 수요, 입찰자 자체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싸게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찰이 2번 됐는데도 10명 이내로 들어오고 지금 이 시점 2024년 7월 시점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기사가 뭐였죠? 아까 헤드라인 중에 지방 아파트. 그쵸.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고 수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경매로 보는 거라면 거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미분양이 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기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경매로 치면은 공급은 많아지고 입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받을 기회가 또 많아진다는 거죠. 경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사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인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입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는 거예요. 낙찰은 안 되고. 계속 지금 우리가 경매로 낙찰되는 사례, 매도하는 사례들을 보면 아니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받아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없어요. 서울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단기에 수익 낸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 빌라라든지 지방 아파트, 수도권 안에서도 외곽에 있는 빌라, 역세권이 아닌 빌라, 서울 구로구, 경남 양산, 경기도 부천 빌라, 모령 아파트, 남양주 다세대 빌라, 부평, 권성구 다세대 빌라, 이 많은 지역 중에 기사에서 이 지역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상품이나 지역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단타 수익을 내거든요. 단타 수익의 길은 남들이 보지 않는 길에 있고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곳에 있더라. 결국에는 싸게
사는 게 최고의 투자다. 싸게 살 수 있을 때 더 싸게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방 아파트 아직 기회가 남았는지. 시장 자체가 어려워야지 경매 시장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너네 돈을 버냐. 경매기 때문이에요.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은 데는 경매로 싸게 못 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고. 기사로 나온 투자 전망이 어땠냐면 미분양이 나고 뭐 인구도 빠지고 있고 악재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경매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는 지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투자를 수도권 쪽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지방 아파트 매도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2개 정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교육생분께서 충남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1억 3,600에 감정이 된 게 한번 유찰이 돼서 9,500 떨어졌을 때 10명과 경합을 해서 1억 1,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겠죠?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가 없는 물건이었죠.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샀나 한번 보면 매도 계약서를 저희는 올립니다. 1억 3,800에 팔았어요. 1억 1,600에 받아서 1억 3,800에 팔았습니다. 새해 전으로 계산을 하면 2,200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건데 사실 물건 자체가 1억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테리어도 하지 않고 매도를 단기에 하셨습니다. 취득세나 뭐 이런 걸 비용적인 걸 다 합치면은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한 남는 게 한 1,500만 원 수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 없으니까. 언제 받아서 언제 팔았는지도 사실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교육생이 받은 게 2월 20일 날 받아서 4월 1일 날 잔금 납부하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날 점유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셨고요. 그리고 부동산 한 곳에 내놓고 올라가신 거죠. 명도할 때 이제 직접 현장에 가 계신 거죠. 도배장판 페인트 요거 하는데 사실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셨을 거고요. 부동산 4군데 더 내놨다고 합니다. 13일 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게 5월 17일. 그러니까 명도하고 2주 만에 계약서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수준 세금까지 내고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수익률 정말 괜찮죠. 이분들이 교육을 강남에서 받고 여기에 입찰을 못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싸게 받는 게 안 되니까 이쪽을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진짜 놀라웠어. 19기 교육생분인데 경남 양산 거주는 제가 알기로 이제 수도권에 하고 계시는데 경남 양산에 있는 아파트를 2개월 만에 매도를 했는데 외관을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지식산업센터인지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제 나홀로 아파트인 건데 한 동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특수한 권리 설정돼 있는 게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물건이 한꺼번에 나온 거가 정말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 보실 때 이렇게 공동 담보로 여러 개 나온 물건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물건 번호가 14개까지 나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받은 게 14번 마지막 물건입니다. 낙찰을 최초 감정이 1억 9,400인데 그거를 8,2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감정가의 42% 수준. 2등과의 차이가 좀 컸어요. 1,100만 원.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1억 1,800 했습니다. 차익이 세전으로 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량이 나는 거죠. 3,600만 원 차익입니다. 8천만 원대에 받았는데요. 8,200에 받아서 1억 1,800에 팔았으니까 비용도 얼마 안 되겠죠. 8천만 원대니까. 뭐 비용이 많이 나와봤자 이것도 한 6, 700만 원 나오지 않았을까요? 10% 잡아도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천 후반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세후로 남게 되는 거죠. 외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보이긴 하는데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이 경매 물건 자체는 한 동짜리거든요. 막상 그 동네를 조사해 보면 실거주 수요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매도하는 대상이 투자자면은 이 투기 세력이나 지금 분위기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공실 상태로 만들고 단타 매도로 누구한테 팔죠? 실거주자한테 팔죠. 실거주자는 항상 그 지역에 있어요. 가격만 맞으면 사주는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하고 공실 상태로 내놓으면 그런 점에서 지방 물건이라고 단타 매도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생은 이제 우리가 연결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가장 최적화해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파트너 서비스 명도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무사님을 통해서 명도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후기까지 작성을 예쁘게 해주셨고요. 요즘은 반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낙찰 사례랑 매도 사례. 제가 일부러 좀 그 실장님께 부탁하기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 말고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한 달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는 매매가 나오지 않나요? 한 1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지금 매매가. 저희가 이제 또 동행 임장 법원 체험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강생들의 만족도나 뭐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간단히 맛보기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현장에 가면 별의 별 일들이 다 우리가 사전에 뭐 그분들과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기수의 첫 번째 조 이제 임장을 갔을 때 추천한 물건 제가 지정한 물건이죠. 채무자분이 거기 1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라고 써 있진 않으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딱 다 모였더니 되게 의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경매에 넘어간 집에 채무자이신 것 같다 해서 최대한 공손하게 여쭤보니까 처음엔 이제 경계를 많이 하시더니 우리가 아는 정보도 이제 막 제공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걸 얘기해 주니까 방어막을 좀 내려놓고 저희한테 많은 정보들을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방금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본인들이 얼마 채무가 있는지 아시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은 우리가 또 배당을 받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무자랑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현장 체험의 또 묘미잖아요. 딱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푸는 걸 보면서 아 채무자도 저렇게 말을 잘 하면은 정보를 또 주기도 하고 호의를 표현하는구나. 선입견이 깨질 수 있는 어떤 현장 학습의 계기였죠. 그 그래서 임장을 딱 갔을 때 용기가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 저런 맞아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제 주도해서 다 보여드리고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걸 보여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저의 목적은 뭐냐면 별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제가 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똑같이 한다. 다만 차이는 들이밀고 생각을 한다. 요 차이일 뿐이지 특수한 뭔가 테크닉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게 임장을 하고 나서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